그러니까 이게 그 노게런티 얘기를 얘기하지 말라니까 누가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일이 커졌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작품을 처음에 감독님이나 제작사에서 저에게 먼저 제안을 해주신 작품이 아니었고요. 저도 업계에서 돌아다니는 이 대본을 먼저 제가 보고 너무나 하고 싶어서 역으로 제안을 했던 작품이에요. 저 부족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처음에 이 화란이라는 대본을 봤을 때는 지금 기자님들께서 보신 결과물에 비해서 좀 더 거친 대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눅눅하고 찌득찌득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혹시나 제가 하고 전체적인 제작비가 늘어나면 상업적인 영화의 그 흥행 공식이 점점 들어가면서 이 너무나 매력적인 대본의 장점이 조금 들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부족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던 건데 이렇게 많이 기사가 나서 솔직히 부끄럽고 그게 그렇게 뭐 많이 할 그게 아닌데 막 왜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지 그랬었어요. 얘기하지 말라니까 누가 그랬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노게런티 했대 하는 요 문장의 중간에는 굉장히 비어져 있는 부분이 많았었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기자님 그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속이 우려나네요. 네. 시건이가 저수지에서 영규에게 자기의 사연을 읊는 씬이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 A4용지 3장인가 그랬어요. 그 씬만. 와. 이 드라마에서는 제가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 할 때 한 씬에 17장 정도 되는 대사를 한 적은 있었는데 근데 영화에서 이렇게 A4용지가 한 씬에 혼자 따다다다 대사하는데 3장이나 한다고? 대박이다 영화 이거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치건이가 본인 사연 얘기할 때, 이 치건이가 너무 불쌍했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혼자 상상 속으로 막 낚시찌에 물린 것 같은 그 답답한 느낌을 떠올리면서 대본을 읽었었는데, 이 역할 내가 해보고 싶다. 했었어요. 근데 이 영화 할래요? 라고 제가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읽고 그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당연히 그 주인공 연규 역할로 알았나봐요. 직원들은. 그래서 저희 회사 직원이 선배님 이거 고등학생 할 수 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저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지만 그런 게 상관이 없었고 비중이 이걸 책을 처음에 전해주신 분도 야 근데 너 주인공 아니어도 되겠냐? 뭐 이 얘기를 하면서 주셨었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원래 그런 거 별로 따지질 않아서 개런티도 안 받았는데 뭐 그런 걸 따지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 그 정도로 이 역할까지도 매력있게 봤기 때문에 배우로서 잘 표현해 싶은 욕망이 너무나 컸었습니다. 정말 영광이었고요. 정말로 송중기 선배님께서 현장에서 밥도 많이 사주셨고요. 이 친구들은 개런티 받았어요. 네. 저는 예스 개런티인데요. 저는 몰랐습니다. 선배님께서 전 아무것도 모르고 선배님께서 맨날 밥도 많이 사주시고 편하게 해라 항상 얘기도 해주시고 액션 끝나면 항상 안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진짜 맛있는 걸 정말 많이 사주셨고요. 첫 번째인데 선배님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너무 전 럭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처음 큰 역할을 맡은 작품에서 그것도 주인공을 하고 있고요. 이 전체적인 영화를 끌어가야 되는 정서를 담당하고 있고요. 굉장히 부담이 됐을 텐데 공식 석상이라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굉장히 차분하고 묵직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엔딩의 액션 장면 시퀀스들을 3, 4회차 찍었었죠. 그죠? 4, 5회차 찍었네요. 그때 저희가 아침 7시 콜인데 새벽 6시까지 서로 밤새서 한숨 안 자고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 대화를 나눠보면 사빈 씨는 굉장히 생각이 깊고 처음 주인공을 하는데도 이렇게 서투르지가 않았었어요. 되게 부담이 됐을 텐데도 그런 애티튜드가 현장에서도 다 나왔었고 그래서 처음 하는 친구 이런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았었고요. 형서 씨도 마찬가지로 형서 씨는 이렇게 과하게 칭찬을 이 친구들을 하면은 이렇게 부담될까봐 못하겠는데
그냥 사실 그대로만 말씀드리면 저희 영화가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미지가 약간 생선, 물고기 이렇게 그 이미지가 많이 흘러가잖아요. 그렇게 비유를 하자면 파다다닥 튀는 살아있는 화로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기사 이상하게 나겠는데요? 비비 화로 이러면은 너무 좋습니다, 선배님. 그래요. 미안해요. 이상한 것 같은데 아무튼 미리 사과할게요. 좋은 의미로 얘기한 건데 굉장히 본능적인 아티스트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BBC가 가수로 활동할 때, 음악을 들을 때,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뮤직비디오를 연출하고 하는 그 재능들이 괜히 나오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저 말고도 저희 현장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이 다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아무튼 이 기사가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 미안해요. 예. 그 뜻이 아닌데.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김영서 배우님은 평소에도 사실 그 앨범 전체를 스토리텔링해서 되게 뮤직비디오를 재밌게 찍으시고 평소에 연기력도 많이 입증을 하셨어가지고 사실 오늘 연기 보면서 그렇게 잘하는 거에 대해서 놀랍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좀 뭐 어두운 이미지만 보여줬다면 어쩌면 되게 강해 보이는데 속은 되게 여린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을 좀 소화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 맡았던 역할보다는 좀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궁금하고요. 첫 연기 거의 도전이지만 하야는 정말 그 도화지의 감독님이 어떤 걸 그려주시는지 같이 어떤 그림을 만들어가는지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일에 임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송중기 씨는 뭐 결혼하고 아이 아빠가 되신 이후에도 꽃미남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배우이신데 제가 본 영화 작품 중에서는 아마 가장 거친 캐릭터였던 것 같은데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배우 송중기 씨에 대한 반응이나 아니면 원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원하는 반응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제가 어떤 이미지를 더 얻고 어떤 반응을 더 원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내려놓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게 제 바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제가 너무나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색깔의 작품을 그런 정서의 작품을 했다는 것 자체로 저는 현재 만족하고 있고요. 이렇게 어두운 굉장히 스산한 정서를 가진 작품을 계속 하고 싶었었어요. 그런 작품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 의지와 다르게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계속 개인적으로는 많이 그 작품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예의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개인적으로 많이 한이 됐었어요. 이러한 어두운 영화를 계속 하고 싶은데 그때 못해서 그런 찰나에 이 대본을 보게 됐었고 대본을 봤을 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정서가 맞다고 확신이 들었고 이 대본이 너무 매력적이었고요. 이렇게 소외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소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왜냐면은 정서가 다 자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소년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회에서 소외된 이 두 소년이 겪는 이 어두운 이야기를 한번 잘 표현해보고 싶은 생각이 그때 들었었어요. 그래서 질문해주신 대로 이제 너무나 사랑하는 제 아기가 생겼지만 이런 어두운 영화를 한다고 이렇게 걱정이 되고 그러지는 않고요. 나중에 커서 아빠가 이런 영화 했다는 거 봤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영화 엔딩 크레딧까지 몰입해서 보느라 오늘 이렇게 배우분들 이렇게 뭔가 멀끔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좀 영화 몰입이 좀 많이 깨지고서 좀 이 기자간담회를 항상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게 맞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화에 몰입해서 봤습니다. 선배와의 연기에서 뭔가 좀 내가 밀리지 않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좀 그런 고민의 과정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는 처음인지라 조금 꾸미고 왔습니다. 네. 근데 송중기 선배님하고 연기함에 있어서 주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첫 촬영 전날 아는 사람이다. 저분은 내가 아는 사람이다. 만났던 사람이다. 이전에 연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런 식으로 저만의 마스크를 끼고 정말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 보려고 노력했고요. 만약에 어떤 분이 현장에서 첫 촬영인데 안 떠시네요. 아,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으로 매일매일 사실은
떨렸고요. 그렇지만 매일 숙소에서 혼자 다음날 떨지 말고 잘하자 이런 생각으로 주문을 많이 걸고 저 혼자 연습을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축하를 받으실 일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 소감을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고 네. 또 그런 경사가 있는 후에 이런 영화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혹시 없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부담감은 전혀 없고요.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는데 축하해 주신 만큼 감사하다고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개인적으로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많이 축하해 주신 만큼 아기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서 제가 첫 아기라서 첫 아기죠, 그쵸? 초보 아빠라서 제 와이프도 초보 엄마고 이렇게 빨리 크는 줄 몰랐어요. 진짜 빨리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아기 옆에서 잘 같이 지내면서 좋은 사람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 영화를 또 이렇게 지금 이 타이밍에 또 소개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뿐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부담감은 전혀 없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좀 약간 원초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데 왜 네덜란드에 가고 싶었을까가 궁금한데요. 내가 연규라면 고등학생 소년인데 정말 이 동네가 싫어서 벗어나고 싶다면 어디로 가고 싶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이제 검색들을 할 것이다. 이 친구가 서칭을 할 것이고 하지만 그렇게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복지국가, 이 네덜란드에 가면 참 복지가 잘 돼 있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 화란이라는 어감도 사실 굉장히 크게 한몫을 했었어요. 화란의 또 다른 뜻이 이제 한자는 다르지만 모든 재난이나 재앙을 일컫는 말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이 영화의 운명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목을 화란으로 그렇게 중의적인 의미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쯤에 이제 연기가 이제 멈췄는데 다시 찌르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그 장면인데요. 이때 일단 송중기 배우님하고 이제 홍서연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심정으로 일단 연기를 했는지 궁금하고요. 감독님께서는 이 부분을 연출하신 의도가 뭔지 감독님의 연출 의도가 궁금합니다. 어떤 근본적인 기저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감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치건이가 사실 오히려 연규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벗어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고 어린 시절에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살아난 그 이후부터는 사실 중범의 어떤 도구로서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아주 극심한 피로감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그런 연규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오랜 시간 이제 눌러놨던 그런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어떤 감정이 그 순간에 터져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연규가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치건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내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빈 씨하고 감독님하고 우리 제작진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회의를 했던 장면이에요. 기자님 질문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장면이라서 개인적으로 제가 맡았던 치건 캐릭터 입장에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연규의 손을 잡고 제 목 쪽으로 끌어당기죠. 그 행동을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제 대본에 비겁하다라고 써놨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규를 도와주려고 손을 뻗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도움이 된 건지 그 친구의 인생을 더 망친 건지 이게 헷갈려서 촬영하는 동안 정말 계속 답답해하면서 마음이 힘들어하면서 찍었었는데 어른 입장에서 아이를 공경에 빠뜨렸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저는 마지막으로 비겁하게 자기 혼자 이렇게 떠나는 느낌을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비겁한 놈인 것 같아요. 네, 어른으로서. 아이가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지점을 감독님께서 피로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감독님과 선배님의 어떤 이야기를 많이 계속 듣고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오히려 치건이 그런 스스로의 행동을 선택한 게 놓아준다라는 표현을 쓰셨듯이 저 역시 놓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보내기 싫은 되게 양가적인 마음이 들었던 장면이라서 연기할 때도 그 모습이 담겼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누아르라고 생각했는데 거인이나 파수꾼 같은 청소년 영화에 더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누아르면 사실 결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열린 결말로 해석될 수 있는 장면으로 끝을 맺은 것도 아직 청소년인 주인공에게
다친 어떤 결말을 주고 싶지 않았던 감독님의 뜻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연출하시는 의도 감독님한테 여쭙고 싶고 배우님들한테는 정말로 주인공은 화란에 가는데 성공했을지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연기하셨고 또 감상하셨는지 소감 궁금합니다. 사실은 애초에 이제 누아르 영화를 찍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폭력적인 환경과 뒤틀려 있는 그런 어른들이라는 환경적인 요인이 한 소년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소년이 그런 상황에 휩쓸려 가면서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 때 그런 선택들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세상은 다시 본인에게 어떤 것을 돌려주게 되는가, 이런 어떤 삶에 대한 기본적 어떤 그런 물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이 관객분들께서 더 이제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무엇이 좋을까? 이것이 범죄를 다루는 이야기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방향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말에서 이제 둘이 함께 떠나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이제 앞으로 위태로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둘이 함께 있다. 연규 옆에는 저와 하얀이라는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함께 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어떨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대본 봤을 때 어른들이 제가 맡았던 시건이도 마찬가지고 저도 선의로 도와주려고 했었지만 저도 같은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영규를 이 어린 친구를 이 청소년을 이 어른이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비겁하게 저 혼자 떠나거든요. 어른들이 어린 아이를 좋은 세상으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서글펐었어요. 처음에 대본 봤을 때도 그 점이 굉장히 좀 마음에 아팠었고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드라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 누아르라는 장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둡고 무거운 플롯으로 진행되는 걸 우리가 보통 누아르라고 하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청소년 누아르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방금 해주신 질문에 저도 적극 공감하는 편입니다. 네. 기자님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이나 생각이나 해석들을 들으면서 제가 더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을 듣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촬영 중 혹은 촬영이 끝나고 나서는 영규라는 친구가 화란에 못 갈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꽤나 있었지만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만나다 보면은 또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영규가 화란에 정말 갈 수도 있겠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도 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항상 상상했었는데 어떻게 얘네들 어디로 갈까?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화란이 아니라면 뭐 조지아나 뭐 시칠리아 같은 데 가서 그 자그마한 빵집을 운영하지 않을까. 하얀이라면 역시 그럴 것 같다. 생명력 있게 살아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